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스토리대로 그냥 되면은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면은 그 전에 요구사항이 해결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일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좀 전 시간에 했으니까 두 번째 거부터 볼 건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청둥오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흰오리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날다라는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죠. 날다 메서드가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달래요. 지금 날다는 총 3개가 있고요. 다 똑같은 메서드고 똑같은 내용에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기존에 오리 클래스에 있던 이 메서드로 중복을 없애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를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웠는데 얘네가 날다라는 메서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리를 상속받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B 테스트를 통과를 하냐 못하냐잖아요. 자, 해볼게요. 흰오리는 오리다, 맞죠? 통과가 됐고요. 청둥오리는 오리다, 이것도 맞네요. 통과가 됐어요. 이러면 상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속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날다, 오리 클래스에 있는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흰오리, 청둥오리 클래스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날다 메서드 실행했을 때 문제없이 잘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중복 제거 했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무오리를 추가하고 날게 하래요. 그래서 고무오리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날다 라는 메서드 만들어서 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일단 고무오리 만들고 날다까지 수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죠. 고무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고무오리 계열은 하늘을 날 수 없게 해달래요. 자, 흰오리랑 청둥오리는 그냥 오리의 종류인데, 고무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날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고무기 때문에 날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왔고, 고무오리는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 출력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인 오버라이딩을 사용을 해서 얘한테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메서드를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개성을 가졌으니까 자기 개성대로 저는 날 수 없어요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무오리가 반응이 좋대요. 고무토 오리를 추가하고 날게 해달래요.
고무2 오리 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날다 메서드가 있는데 저는 날 수 없어요를 출력을 해달래요. 그럼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결을 해보죠. 고무오리처럼 똑같이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또 생기죠. 자, 고무오리한테 날다 메서드가 또 중복이 된 거잖아요. 오버라이딩을 고무오리도 했고 고무2 오리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걔네 둘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고 그 중복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중복을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고 기존에 했던 거를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오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날 수 있는 계열인 흰오리랑 청동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날 수 없는 계열인 고무오리랑 고무2 오리가 있는 거죠. 여기가 흰, 여기가 청, 얘는 그냥 오리고요. 얘는 고무, 얘는 고무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한테는 날다 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흰오리랑 청동오리는 이 오리 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써도 돼요. 똑같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고무오리 같은 경우는 이걸 물려받았는데 이걸 이대로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얘네 흰오리랑 청동오리는 이렇게 똑같이 메서드를 쓰고 있는 거고, 고무오리는 받긴 받았는데 똑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개성을 가지게끔 이렇게 모양을 바꿔준 거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고무2 오리, 얘는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잖아요. 자, 그럼 얘가 전에 해결을 했던 방식은 오리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얘도 똑같이 개성을 가지게끔 모양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랑 이거랑 중복이 됐던 거고, 이 중복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고무2 오리한테 얘를 상속을 받게 할 게 아니라 얘를 상속을 받게 하면 어때요? 상속은 부모 거를 물려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고무오리가 오버라이딩 해서 모양을 바꿔놓은 이 날다 라는 메서드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걸 이렇게 물려받으면 이 고무2 오리는 이 메서드를 따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오리가 아니라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를 지워놔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지금 이런 관계를 복잡한 상속이라고 해요. 지금 오리가 부모잖아요. 얘가 부모예요. 그리고 흰오리랑 청동오리가 얘네를 각각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럼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고무오리는 얘도 자식 클래스죠. 오리 거 물려받았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했지만 물려는 받았잖아요. 자식 클래스예요. 이 자식 클래스가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거죠. 얘는 자식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복잡한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상속이 지금 여기서는 필요해요. 필요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뭔가 구조가 꼬이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A/B 테스트에 어긋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뭔가 구조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억지를 부려야 되는 경우가 올 때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처리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중상속은 불가능하다. 상속에는 한계가 있다.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고모리 계열의 중복을 제거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중상속은 뭐냐면요, 일단 필요없는 걸 좀 지워놓고, 자, 여기서 말했던 다중상속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고무토 오리를, 자, 지금 어때요? 뭔가 오리한테도 상속을 받게 하고 고무오리한테도 상속을 받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러를 올려보면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상속은 이렇게 다중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복잡한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처리를 해도 어느 정도 돼요. 되기는 여기까지는 일단 가능은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A/B 테스트만 봐도 고무오리는 오리다. 어때요? 고무오리도 오리죠. 일단 맞아요. 그리고 고무토 오리는 오리다, 고무오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상 해결이 가능해요. 상속만으로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문제를 푸신 거죠? 8번 여기까지 푸셨고, 자, 그 밑에 있는 복잡한 상속을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방법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 이거 말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복잡한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구조는 복잡한 상속이다 라고 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해결은 됐지만 이 구조가 쌓이고 쌓여서 뭔가 더 복잡해지다 보면은 이제 A/B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 관계가 애초에 꼬여버리잖아요. A/B 테스트가 통과를 안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해결이 됐으니까,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굳이 얘를 더 건드릴 필요 없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는 같이 할 거예요. 자, 로보도리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복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되고요, 소스코드 중복이 없어야 되고요, 이게 출력이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수용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지금 추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로보도리 하나가 추가가 된 상태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보도리 있어야 되죠. 만들어주면 돼요. 자, 로보도리를 만들었는데 날다랑 수영하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만들어줍니다. 일단 자, 만들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보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둥오리, 얘는 날개로 날아가고요, 물갈퀴로 수영을 해요. 그쵸? 그리고 흰오리도 날개로 날아가고요, 물갈퀴로 수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 수영하다, 청둥오리랑 흰오리는 얘네를, 오리를 그냥 물려받으면 이 두 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고무오리를 보면요, 날다, 저는 못 날아요. 바뀌었죠? 그리고 수영하다, 우리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고무오리는 사실 물갈퀴를 가지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니까, 그죠? 날지도 못하는 거고, 고무오리한테는 이렇게 메서드가 기능을 다르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고무오리가 보면 오리를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못 날아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라고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고무토오리, 얘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고무오리를 상속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에 풀었던 복잡한 상속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로보도리를 볼게요. 로보도리는요, 우리가 날개로 날아가고요, 우리가 물에 둥둥 떠다닌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세 개만 한번 그려보죠. 자, 오리, 그리고 고무오리, 여기가 로보도리라고 해볼게요. 네, 이러면은 얘는 날다, 그리고 수영하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고무오리는 상속을 받았지만 이 둘을 오버라이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둘 다 개성을 가지게끔, 저는 날 수 없어요, 하나랑 물에 떠다닙니다 라고 해서 개성을 가지게끔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로보도리, 문제는 지금 로보도리인데, 얘 같은 경우 이 날개로 날아다니는 이 날다를 써야 되고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이 수영하다를 써야 된대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로보도리는 과연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쓸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로보도리가 얘를 상속을 받으면요, 날다는 그대로 쓰고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상속을 받으면요, 날다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요, 수영하다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죠. 둘 중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로보도리가 일단 오리를 상속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날다 그냥 쓸 수 있고, 수영하다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로보도리는 오리인가? 오리다. AB 테스트 통과도 가능하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문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죠? 지금 얘랑 얘가 중복인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메서드가 또 중복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실컷 상속을 해가며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로보도리 하나 때문에 중복이 또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소스코드 중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고무오리를 한번 받아볼게요. 고무오리를 받으면 일단 AB 테스트, 로보도리는 고무오리다.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일단 해볼게요. 날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수영하다는 얘거 그냥 이대로 쓸 거니까 날다만 가져와서 오버라이딩을 한 거죠. 이랬더니 또 중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림판에서 봤던 이 상황이잖아요. 딱 얘를 받으면 하나가 문제고, 얘를 받으면 하나가 문제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좀 억지를 부려서 상속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저는요 얘를 이렇게 얘를 오리한테 상속을 받게 하고요,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무오리를요 로보도리의 상속을 받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관계를 한번 볼게요. 오리가 날다랑 수영하다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로보돌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둘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 했죠. 그럼 얘는 수영하다가 개성을 가지게 된 거고, 날다는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은 거고, 얘가 고무오리한테 상속을 또 시켜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날다는 이걸 따라하고 있을 거고요, 수영하다는 얘를 따라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얘만 오버라이딩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거든요. 자, 일단 이 구조 이해가 되실까요? 좀 꼬여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중복은 없어요. 그죠? 날다랑 수영하다가 중복이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고무오리는 로보도리인가? A는 B. 이것도 좀 애매하죠.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A-B 테스트가 깔끔하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복잡한 상속의 일종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상속 처음 설명드릴 때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을 거면 쓰지 말자, 쓰지 말고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한데요, 이제 이런 구조가 더 쌓이고 꼬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 가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구조를 쓰지 말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얘를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 로보도리는 오리처럼 날아야 되고 고무오리처럼 수영해야 돼요. 자, 좀 전에 저희가 A is B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상속은 A is B,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배울 거는요, 자, A is B를 배웠는데 지금 이제 배울 거는 A 해서 B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있다예요.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도리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 오리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고무오리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해결했던 방식은 약간 억지를 부린 거잖아요. A-B 테스트 통과도 안 됐는데 그냥 억지를 부려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 했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고도 우리는 이 기능을, 코드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로보도리 클래스 안에서 객체 두 개를 만들어요. 이러고 나서 자, 잠깐만요. 자, 이러고 날다랑 수영하다 메서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 지금 코드가 중복된다라는 거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보들한테 오리 객체 하나랑 고무오리 객체 하나씩을 만들어주고 이 날다랑 수영하다 메서드 안에서 얘네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오리처럼 날아야 되고요,
고무오리처럼 수용하면 되는 거였죠. 얘는 상속을 받지 않았어요. 이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는 지금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서 쓰는 게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쓰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직접 만든 그 클래스 안에다가 넣어줬을 뿐이에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얘도 지금 하나의 메서드잖아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객체 만들어 쓰던 거를 요 안에 넣어준 것 뿐이죠. 이 클래스가 왼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임포트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이 있으니까 임포트도 필요 없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로보도리 클래스 안에서 오리 객체 하나 만든 거고요. 리모컨 연결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 얘도 고무오리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메서드 안에서 그 리모컨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끔 함수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보도리가 날다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로보도리 리모컨 클릭해서 날다 메서드 실행시켰죠. 그럼 여기를 탈 거잖아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죠. 그럼 이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A오리한테 리모컨 조작해서 날다 메서드 실행시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객체 A오리, 오리 객체잖아요. 오리 객체는 뭐 보고 만들어요? 이 설계도 보고 만들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얘한테 담겨 있는 거고, 그럼 이 A오리는 날다 라는 거를 리모컨 조작하면서 실행을 시키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밑에 수영하다에서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구성 방식이라고 해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는요, 그냥 상속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고,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해서 어디 갔어? 해서 라고 하는 이 방식은요, 구성 방식이라고 합니다. 컴포지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객체화 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걸 그냥 할 뿐이에요. 똑같은 거죠. 아니, 상속이 아니라 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 자, 일단 상속이요. 상속은 복잡한 관계에서 재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복잡한 상속, 약간 억지를 부려야만 되는 경우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에 좀 취약해요. 왜냐면 내가 상속을 받아서 부모 거를 물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께 변경이 돼버리면 나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표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오버라이딩을 해주면서 개성을 가지게끔 바꿔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에 좀 취약합니다. 근데 이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코드군을 그냥 코드를 객체화 시켜서 다른 객체들이 공유하는 방식인 거죠.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객체 하나 생성해서 리모컨 변수에 담아주고 그 변수 가지고 객체를 컨트롤하던 그 방식을 그냥 써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다시 상속 같은 경우는 코드 재사용 가능하죠. 가능한데 한계가 좀 있고요. 억지를 부려야만 될 때가 와요. 결국에는 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그리고 변화에 취약하다. 그리고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코드를 객체화시켜서 다른 객체들이 공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객체화시켜서 쓰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쓰고 얘는 왜 쓰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상속은 왜 쓰냐? 상속은요 보통 클래스 관계를 만들 때 써요.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뭔가 클래스의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때, 그때 상속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코드 재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성 방식 같은 경우 얘는 왜 쓰냐? 얘는요 그냥 코드 재사용에 특화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메서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지금 여기서도 날다, 수용하다 이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코드 재사용에 특화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드를 재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보통 이 방식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뭔가 클래스 관계가 필요해서 그 안에서 코드 재사용도 같이 하겠다 하면은 이런 걸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상속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제 구성 방식으로 그냥 코드만 재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얘도 둘 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 쓰면 되는 거죠. 이 구성 방식에 대한 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한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3시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